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경기 변경이 끝나면 H캐릭 거미지 모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봤어요. 43페이지. 자, 뭐 봤더니 무슨 가격 탄력성, 뭐 기울기값, 함수,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암기로 맞추어요. 암기로 금방 맞출 수 있는 주제인데 지금 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으로 가자 이런 말이에요. 정책. 우리 시장과 정책론은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얘가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는 주제예요. 요새는 출제 빈도가 대단히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정책론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의 이해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 그래서 정책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 정책이라고 불러요. 넓게.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뭔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유 중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유 중에 요 놈이 딱 눈에 보여야 돼요. 요 놈이. 시장 실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시장이 절단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 실패가 있으면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특정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거야. 부동산으로 치면 뭐 1가구 1주택, 뭐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 보조, 막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일단 시장 실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 이 시장 실패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실패를 보면 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시장이 하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시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했어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기 딱 봤더니 자원을 배분하는 게 시장인데 시장이 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의 배분, 자원의 분배라는 문구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시장하고 정책론에. 시장이 하는 역할인 자원의 배분이 그렇죠. 효율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해요. 시장 실패.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지점에서. 그리고 여지점에서 딱 양을 읽었더니 20만 개가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균형 거래량이죠. 자, 이 균형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러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로 만들어낸 거래량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20만 개를 생산하고 20만 개를 소비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우리는 한 20만 개만 거래하면 되겠습니다. 20만 개 거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야 무슨 20만 개야. 요새 자원이 딸려. 한 10개만 거래해. 그럼 뭐야 이게.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가 몇 개를 원하는 거예요. 몇 개. 20만 개 분배 20만 개 거래를 원하는데 시장이 갑자기 야 10개만 거래해라. 이런 걸 시장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뭐가 있냐? 20만 개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이 야 무슨 20만 개야. 한 100만 개 빨리 갖고 가. 이렇게 말해도 시장 실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되면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이게 바로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가 나오면 여기는 지금 PPT에 뺐는데 시장 실패에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과대하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시장이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과소한 자원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니까 과대한 자원 배분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반드시 이따 보세요. 자, 그리고 시장 실패에서는 대부분 이 원인이 잘 나옵니다. 원인이 잘 나와. 원인이. 그런데 외부 효과와 공공재 빼고는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원인인데 그냥 그럴듯해.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그럼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입니다.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어요. 이런 거. 그러면 정보가 누구는 있고 누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보가 있는 쪽이 자꾸 정보가 없는 쪽을 속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불확실성. 이제 시장이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불안정 경제. 시장이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대부분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경제. 그럼 이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자주 정답으로 출제되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외부 효과 공공재. 왜? 얘는 문구에서 시장을 실패시킨다 이런 문구가 없어. 그래서 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이유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외부 효과 공공재예요. 그리고 뒤쪽을 한번 살짝 봐요. 한 장을 살짝 넘겨봐요. 18번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외부 효과 공공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봐요. 다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봐요. 야, 18번 외부 효과와 공공재. 이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주면 돼요?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7번 논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정책의 구분이에요. 정책의 구분. 요 놈을 지금 꼼꼼히 하셔야 돼. 이 정책의 구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이라는 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입하는 거.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이 개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강의 노트에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왼쪽에 적어놔서 이거 오른쪽에 있는 지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지문인데 그냥 칠판만 하나 보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적을 필요 없고. 직접 개입 방식이란 뭐라고 돼 있냐. 시장이 결정할 가격, 시장이 결정할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니? 우리가요, 시장을 딱 표시하면 시장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격, 수량, 소비자, 공급자.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합니다. 직접.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거나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럼 직접이에요, 이게. 예? 그럼 이게 간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 간접을 봐요. 간접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사례를 볼 테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방학이 끝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뭘 안 했다는 거야. 숙제를 안 해놨어. 다음 주에 개강인데. 그럼 이제 부모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해요. 숙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이제 그걸 달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요 초등학생이 숙제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숙제를 하도록 유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뒤쪽에서 야, 너 오늘까지 방학수에 다 하면 장난감 사줄게. 오늘까지 방학수에 다 하면 뭔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요렇게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들을 우리는 간접수단이라고 불러요. 간접수단. 이런 것들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야,
나 장난감 사줄 테니까 오늘까지 숙제 다 해? 했더니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애가 어차피 안 하는데, 안 하면 또, 저기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네 숙제 안 할 거면 네 숙제 갖고 와봐. 하고 부모가 직접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직접 개입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해버리면 직접, 저희 초등학생이 숙제를 하도록 유인하면 이게 간접 수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인데, 우리가 흔하게 보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최근에 우유 소비가 대단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농 업계가 날린 거죠. 우유 소비가. 그래서 정부는 우리 우유 소비를 뭔가 증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정부가 소비자처럼 시장에 나가서 우유를 직접 사갖고 와요. 그러면 이게 직접 개입 방식이에요. 직접 개입. 근데 정부가 우유를 사갖고 오면 뭐 해 먹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많이 먹도록 뭔가 유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2개씩 먹으면 세금을 좀 깎아줄게. 우유를 2개씩 먹으면 뭐 지원을 해줄게. 이런 것들이 유인책인 거예요, 유인책.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해를 했으면 여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개입 방식을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요. 직접 개입 방식을. 자, 직접 개입 방식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해보죠. 첫 번째,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가 있어요. 손댈 때가. 이게 직접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분양가 임대료 규제. 이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댑니다.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가 있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소비자 역할. 그러니까 정부가 요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토지은행제도가 낯서니까 이거 잠깐 정의만 읽고 가자고요, 이게. 토지은행제도. 얘가 어디니? 그러면 54페이지에 있어요. 자, 정의만 한번 읽고 넘어올 테니까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보면 기타 부동산 정책이고 맨 밑에 보면 토지은행제도라고 보이죠? 토지은행제도. 이 토지은행제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장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싸게 구입해서 보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구입해서 보유하겠어요? 정부가 구입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를 구입해서 보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임대료, 분양가 통제. 그다음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직접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 그 다음에 여길 봤더니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어차피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토지를 취득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정부가 공급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자 노릇. 각종 공적 개발. 그래서 얘는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 암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 먼저 보자. 암기. 자,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소비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데 가격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분양가 규제가 나와야 돼. 임대료,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대표적인 게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은행제도, 토지수용. 토지은행, 토지수용. 그 다음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적인 개발. 딱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무조건 이걸 암기하셔야 돼. 직접을. 간접은 형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유인책이니까. 이걸 딱 기억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식은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에요. 유인책들.
우리 정부의 유인책의 대표적인 게 요 네 가지예요. 조세, 부담금, 각종 보조, 각종 지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뭔가 숙제를 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러면 너 숙제 안 하면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할 거야.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숙제 잘하면 보조금 주고 지원을 해줄 거야. 이렇게 유인하고. 이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간접 개입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요놈이 있어요. 요놈이 대부 비율을 등에 줘죠. 대부 비율 등이죠. 자,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우리가 금융론을 안 했더라도 뭔지 몰라도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정도로 알겠어요. 대부 비율이니까 대출과 관련돼 있어요. 이 대출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전부 다 유인책이에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출. 근데 이 대출을 살짝 조정하면서 뭔가 부동산의 구입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기본 8억 이상씩 해줬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출 많이 해주니까. 이 돈 갖고 빨리 주택 좀 사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은 대출 받으러 가면 2억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2억 받기가. 이 말은 무엇을 유인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좀 투기하라는 거죠. 투자해라. 이런 걸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조정하는 건 가장 쉬운 유인책이에요. 주택,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시험은 이런 거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우리 24의 대표적인 기출이에요. 다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접 개입이죠. 항상 직접 개입을 먼저 찾는 게 유리해요. 몇 개 안 돼.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임대료,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래서 봤더니 없어. 그럼 통과. 두 번째,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거.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은행제도. 다른 표현이 토지 비축제도. 그냥 토지 수요. 토지를 취득하는구나. 두 가지.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적인 개발이에요.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적 개발.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는 거 딱 찾은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나머지에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세금, 조세, 부담금, 이게 간접이잖아요. 조세, 부담금, 지원, 보조. 조세, 부담금, 지원, 보조. 그다음에 대부비율,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주택시장의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암기를 할 때 좀 꼼꼼히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간접 개입 방식은 유인책이고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조세, 부담금, 세트메이저는 항상 조세, 부담금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 다음에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합니다. 임대료, 분양가 규제.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은행제도, 토지 수요. 정부가 공급자처럼 직접 공급합니다. 각종 공적인 개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다. 암기한다, 암기 안 한다. 암기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외부 효과와 공공재입니다. 외부 효과, 공공재. 자, 외부 효과 공공재를 딱 들어가 보면 왜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 공공재와 시장 실패. 이 두 가지는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 대표. 그럼 외부 효과부터 볼게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외부의 환경, 외부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문구를 빼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뭔가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봤더니 이익이나 손해라는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이게 외부 효과예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비어있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구예요. 뭐라고 돼 있냐? 시장에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만 파악을 해줘요.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구분. 자,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돼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어떤 경제주체가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손해예요. 손해. 안 좋은 거죠? 이 손해를 주면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거야. 이걸 불경제스럽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손해를 주면 외부 효과 중에 불경제라고 부르고, 자, 이익을 주면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이익을 서로서로 주는 거니까 이익을 주면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야. 경제적인 일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고 외부 경제는 플러스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불경제부터 볼 텐데 여기를 보시면 우리 시험에 외부 효과 중에 불경제스러운 걸로 시험에 나오는 건 공예밖에 없어요. 이거 거의 100%야. 100%. 100%. 그리고 외부 불경제하고 외부 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은 외부 불경제가 거의 90%고 그래서 다른 거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외부 불경제라도 하나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로 항상 공장에 공예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외부 불경제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봤더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일단 공장의 공예를 딱 떠올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봐야 돼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지금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물건을 그럼 뭐가 이렇게 발생해요. 매연을 통해서 공해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지나가는 행위 이쪽이 나예요. 지나가는 내가 영향을 받겠죠.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요걸 뭐라 그러냐. 일단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근데 손해를 주는 경우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니까 이걸 외부 불경제라고 부른다 이런 말 이게.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공해를 통해서 손해를 끼쳐서 시장이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공장이 공해로 손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나서 공장이 요 행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야, 너 나 때문에 손해를 봤구나. 야, 내가 네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마. 이렇게 배상을 해주면 시장은 깔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자동차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니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뒤처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를 끼쳤으면 뭔가 배상을 해주면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시장이 실패되니? 공장은 우리한테 한 번도 배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항상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고 뭔가 이익을 줬으면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공예는 어떤 원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자, 공장의 공예. 의도하지 않은 공해라는 손해를 주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외부 효과에 항상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건 바로 좀 전에 그 상황이에요. 시장의 가격기구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 원리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아니 그냥 나 돈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갈라요. 그러면 마트 사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만 할 때 오라 그런다고.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는 칼같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가격 기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구에서 봤더니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이 실패되면 출제자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유형이에요. 유형. 그리고 유형이 뭔가 봤더니 이거에서 본 듯해요. 우리가 시장 실패를 설명할 때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항상 20만 개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장이 얘보다 더 적게 한 10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얘보다 더 많이 야 한 100만 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자원이 배분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이 배분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소비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대냐 과소냐가 중요해요. 여기는 과대라고 돼 있잖아요. 과대. 이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우리 외부 경제는요. 외부 경제는 과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구별하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외부 불경제도 있고 외부 경제도 있는데, 일단 외부 불경제는 5자야. 그리고 외부 경제는 한 글자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과대고 니는 과소야. 그냥 외부 불경제 나오면 5글자네, 빡빡하네, 과대. 외부 경제면 한 글자 빠져 있구만, 과소. 이게 암기 코드예요. 이게 이유만 알면 되는 거지. 이유만. 자, 보자고요. 공장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배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장은 돈이 남는다, 돈이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말, 돈을 아낀다 이런 말이야. 아낀다. 그러면 이 남는 돈으로 공장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거죠. 공장이니까. 그래서 과대 생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의 대책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펼칩니까? 이거 사회에 안 좋은 거잖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공해를. 공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조세 이런 걸 부과합니다. 이게 공해에 대한 벌금, 부담금 이런 규제책이에요. 규제책.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 경제로 한번 가볼게요. 외부 경제. 우리 외부 경제는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항상 요 공해가 시험에 나오지. 예. 자,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사례 갖고 왔어요. 꽃집에 꽃의 진이야. 자, 이게 뭐니? 자, 요거부터 먼저 보자. 자, 꽃집이 봄이 되면 꽃을 팔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꽃집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꽃집 앞에다 진열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내가 저 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 하고 뭔가 즐거움을 느껴요. 그렇죠. 요 상황이에요. 즉 꽃집의 꽃으로부터 내가 좋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행인이 꽃집의 사장을 부른단 말이에요. 야, 꽃집 사장, 당신이 한 꽃의 진열로 내가 500원어치 즐거움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하고 500원을 탁 주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500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꽃이나 안 돌아가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내놓으면. 이 꽃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이게 총각 시절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제가 각종 정말 오만 차까지 임대주택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꽃이나 키워보려고, 그렇죠, 옥탑방을 선택했다면 옥탑방. 옥탑방이 옥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화초를 키웠어요. 그냥 키운 게 아니라 그냥 햇볕만 잘 쬐면 진짜 잘 자라 이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쫙 어디 양재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소나무 분재를 제가 하나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화초만 키우는데 분재 이런 게 뭐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00원에 사갖고 와서 이게 이렇게 이거 아저씨가 해준 대로 이렇게
철사추로 해서 밖에다 내놨는데 얘가 이 5,000원인가 제 기억은 3,000원인가 5,000원에 제가 그냥 거저 그냥 버린 거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얘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햇볕에. 그래서 요놈 키우는 재미로 한 3개월을 보냈는데 세상에 어느 날 문득 집에 딱 왔더니 뭔가 허전해. 수많은 것 중에 딱 정말 돈 될 만한 거 하나만 쏙 누군가가 이거 갖고 왔더라 이런 말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화초를 갖다 놓으면 제가 이제 신림동에 살았는데 왜 그런 화초까지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화초가 제가 저기 신림동에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던데요.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이제 용달차 불러서 뭔가 책이랑 이렇게 옷을 가는데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이사 과정에 이상하긴 했는데 저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수업을 가려고 이제 옷을 이제 꺼내야죠. 그래서 옷이 들어가 있는 그 박스를 아침에 찾는데 그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뭔가 이상했는데 세상에 캐리어를 들고 간 거예요. 그 캐리어 안에 제가 외출복, 구두, 그 다음에 양복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것만 쏙 들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날 수업을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반바지 입고 그렇죠 면티 입고 갔습니다 제가. 옷을 다 돌라져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 옥탑방이 참 사연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시장은 깔끔한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보는 순간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그러면 시장 실패의 유형이 뭡니까? 그럼 얘는 우리 이미 암기했어요. 외부 불경제면 과대, 외부 경제면 과소 한 글자가 빠지니까 이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유만. 왜 과소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익을 주고 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돈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부족하게 받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꽃의 진열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없다?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펼쳐야 됩니까? 그러면 얘는 사회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원이나 보조 등의 장려를 하는 겁니다. 장려. 자, 그러면 이것만 일단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보자고. 49페이지 오른쪽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 기출지문. 자, 두 번째 박스가 외부 불경제라고 되어 있죠.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항상 공해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공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딱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공해. 그러니까 1번 외부 불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 공해라는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부 불경제가 딱 보이면 어떤 문구를 찾아야 된다? 과대냐 과소냐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뒤쪽에 봤더니 과대라고 되어 있죠. 과대. 그러니까 옳은 거죠. 외부 불경제 과대. 외부 경제 한 글자 빠지니까 과소.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면 부의 외부 효과 항상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공해라고 바꿔주면 아주 명확해요.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인 게 공해잖아요. 공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세금 부과나 규제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꽃집. 자 1번 외부 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2번 생산 과정에 외부 경제에 나오면 과대 과소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 꽃집이죠. 꽃집은 사회에 이익을 주니까 항상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합니다. 장려합니다. 딱 이거 두 가지 박스에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공재 보자요. 공공재. 자, 공공재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공공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
제 강의 노트처럼 공공재 사례로 뭐가 나오냐? 뭐 국방, 법률, 소방, 뭐 치안, 뭐만 작가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뭐 익숙치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공공재인지 한번 보세요. 자, 공원. 공공재예요? 공공재예요. 공공이 함께 사용하니까. 그냥 도서관. 우리 그 구립, 시립 도서관. 공공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또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 같은 거. 공공재예요. 이렇게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가 주변에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공공재가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고 정의를 안 내리고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는 반드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시험을 내요. 두 가지 특성. 요놈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특성이라는 게 소비에서 비경합적이고 소비에서 비배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걸 물어요. 하나씩 보면 보세요. 비경합성은 직감적으로 삘이 와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자, 다수가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화를 두 개 보자고. 이게 우리 공공재 중에 도로 하나 놔두고 우리 일반 재화 뭐가 있을까? 일반 재화 먹는 걸로 할까요? 먹는 거? 일반 재화 우리가 저기 탕수육. 자, 집에서 탕수육을 하나 불렀어요. 탕수육을. 근데 탕수육 소자를 하나 불렀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애들이 3명인데 소자를 하나 불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재화는. 그렇죠. 전쟁 터집니다. 전쟁.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대부분 먼저 먹으려고 경쟁을 해요. 왜? 내가 먹으면 남이 못 먹고 남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경쟁을 하는데 공공재는 서로 먼저 이용하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남이 이렇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나도 이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나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도로를 이용하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걸 질문을 주면 이런 걸 들어요. 야, 나는 말이야 도로 먼저 타려고 경쟁하는데 경쟁을 할 때도 있어요. 명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에는 이 도로 양이 이동하는 인구에 보면 지극히 작아져 버리잖아요. 양이 제한돼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대부분 출근이 9시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지. 출근이 9시인데 야, 도로를 내가 먼저 이용해야겠다 하고 막 새벽 2시에 출근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는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이용하려고 경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 있어요. 이 비배제성이 조금 어려운데 이 비배제성은 요 대가에 대한 문제예요. 대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원래는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그게 give and take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면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비를 한다 그러면 될걸.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비배제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보자고요. 도로는 어떤 것으로 우리 도로를 깝니까? 그럼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했어요. 그러면 체납을 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항상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함께 사용하니까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하지 않는 특징. 두 번째는 항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요놈이에요, 요놈. 비배제성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장 실패는 시장의 원리가 깨져 있다는 건데, 이거 보세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소비를 해요. 깨졌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그래서 저 의미에 의해서 바로 시장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항상 공공재는 무임으로 승차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무임승차자는 우리 공공재, 버스도 하나의 공공재니까 이 공용 버스를 빗대서 말하는 거야. 아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한다면 누가 돈을 내고 지불하겠니? 무임승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무임승차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네. 돈을 내지 않고 타,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네, 시장 실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장 실패는 과소냐 과대를 물어보잖아요. 돈을 내지 않고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용버스가 많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공공재는요 항상 요 무임승차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재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무임승차들을 적발하고 무임승차들에게 강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뭔가 공공재를 만들고 공급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49페이지 우리 기출지문을 한번 보세요. 어려운 거 한 두 가지만 보자. 맨 밑에 박스죠. 동그라미 1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무려 3번이나 나온 질문이에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바꿔낼 것 같아요? B자만 쏙 뽑아서 낸다고. B자만. 비경합이에요. 경합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비배제성이고 B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웠는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비경합성이니 비배제성이니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럼 봐요. 어떤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먼저 소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일반적인 제한은 누군가가 먹으면 내가 못 먹기 때문에 항상 먼저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아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경합성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3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들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임승차니까 시장 실패고 밑에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소. 자, 그럼 우리 암기 좀 해보자고요. 항상 강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뭐라도 암기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대부분 시험은 이걸 물어봐요. 시장 실패의 유형이니까 과소냐 과대냐. 요건 대체. 그럼 첫 번째 유형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외부 불경제는 5글자 과대. 얘는 한 글자 빠졌잖아요. 과소. 얘는 한 글자 더 빠졌잖아요. 과소. 그러니까 결국 뭐만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다 과소라고 하면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사. 자,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거니까 규제고 얘는 좋은 거니까 장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뭐만 추가로 해줍니까? 요걸 해줄 수 있어요. 요걸. 요게 이제 이해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외부 불경제가 떠오르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해. 우리 시험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공해. 그러니까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외부 경제는 꽃집. 꽃집이 왜 시장을 실패시키나요? 그러면 이익을 주지만 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시장 실패. 자, 공공재는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럼 5글자. 무임 승차자들이 나타납니다. 무임 승차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10분 쉬는 동안에 이거 딱 올려놓을 테니까 좋은 말 할 테니까 얼른 암기하세요. 예. 우리 원래 저번 주까지는 여기에 뭐가 달아져 있었어요? 번호가 달아져 있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한 10번까지인가 있었는데 번호 달라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제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한번 쭉 프린트물로 정리하면 맞아요.